네, 안녕하세요. 차탄석입니다. 자, 오늘 로봇주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로봇주가 분명히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많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형주는 대형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이제 안 올라간 로봇주 세 종목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보스타 거의 80%의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잠깐만 로봇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로봇주가 9월부터 많이 올랐죠. 9월 초중순부터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7월 초, 7월 중순, 그 6월 말부터 로봇주를 계속적으로 모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2배 이상 되는 구간까지 넘어온 상태고요. 자, 근데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라. 종목 뭐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로봇주가 왜 올라가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로봇주 이제 로봇 시대가 오니까 뭐 자동화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로봇주가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매도 타이밍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 자, 저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인터넷 기사 가지고 와서 기사 읽지 않습니다. 제 있는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트렌드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AI 시대죠. AI 시대. 제가 요거 텔레그램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시대입니다. 자,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맞아요. 전력이요. 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전력에 대한 관점으로 원전주 이 두산이 17,000원, 18,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좋은 수익률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AI에서도 섹터가 나뉜다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섹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의 섹터에 크게 우리는 세 가지 분류로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AI 하드웨어 섹터, 그다음 AI 소프트웨어 섹터,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전력 섹터.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잘 생각해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게 뭐죠? 반도체, 로봇 많이 올라가잖아요. 얘네가 어디 포함돼요? AI, 하드웨어에 포함됩니다. sektor에. 자, 그러면 이쪽 밑에 뭐가 있다? 반도체, 로봇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반도체 로봇 안에도 PCB나 다 분산적으로 섹터가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AI를 쪼개서 봤을 때 AI 하드웨어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와 로봇이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오고 나면 그다음 AI 소프트웨어, 딥러닝이나 아니면은 AI 보안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 전력은 뭐죠? 전선주, 원전주, 그죠? 냉각, ESS 저장 장치 이런 부분이 또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로봇이 왜 가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AI 하드웨어에 엮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이클의 순환을 이해해야 되는데 반도체 로봇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 뭐가 가겠어요? 소프트웨어나 전력이 가겠죠. 그리고 나서 섹터가 한 바퀴 더 돌 거거든요. 그때가 고점 찍을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만 로봇은 이제 갔잖아요. 그럼 이 다음 파동이 뭐가 나올 거냐면 소프트웨어나 전력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돌고 마지막으로 로봇 한 번 더 돌면 제가 봤을 땐 AI 어느 정도 고점 나온다. 아니 지금 같이 성장하고 있고 실적도 나오는데 왜 고점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할 건데 맞아요 여러분들 성장할 건데 우리가 로봇주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하 시기에는 뭐가 많이 올라간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성장주가 많이 올라간다고 배웠죠. 성장주. 자, 로봇은 뭐죠? 로봇은 성장주입니다. 그죠? 성장주. 자, 성장주의 뜻이 뭐예요? 뜻이 돈은 못 버는데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성장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5%였을 때나 금리가 4%였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자, 금리가 5%였을 때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1년의 성장률이 4%예요. 100억을 빌렸는데 자, 근데 내가 이자가 5%라고 하면 나는 1년에 4% 성장했는데 이자 5% 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 손해죠.
그죠? 근데 금리가 만약에 3%라고 하면 내가 4% 성장하는데 3%의 이자만 내면 돼. 그럼 뭐요?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10배 대출을 일으키면 나는 뭐요? 이 빚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주 같은 경우 돈을 못 벌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가장 중요한 휴머노이드, 이 로봇들이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돈을 벌고 남을 로봇 회사들은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없다. 자, 지금은요.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진짜 조그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시장에서 뭐요? 주목을 받아요. 주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10배, 20배짜리가 나와요. 종목이. 실적은 마이너스인데 주가가 10배, 20배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 중요한 건 10배, 20배 올라가는 회사가 뭐요?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봇주가 앞으로 도래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갈 거든. 거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적이 안 나오는 로봇주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와 반면에서 올라가면서 실적이 동반돼서 성장하는 로봇 회사들 있거든요. 걔네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고점은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전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로봇주 세 종목은요. 분명히 강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제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예요? 조금 시총이 높기 때문에 상승률은 더딜지언정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액을 들어가건 어떻게 매매를 하시건 간에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주가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올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깔고 가시라고.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세 종목, 제가 일단 저번이랑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로보스타 있죠. 로보스타. 이거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자, 로보스타 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자, 주가 어떻게 됐어요? 미쳤죠? 그냥 이때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야, 네가 언제 말했어 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자, 저기 보시면 조회수가 이렇게 13,000 나오고 구독자 75명이나 붙은 내용인데,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구간이거든요. 날짜 13일 전이죠. 13일 전이고 우리가 13일 전에 날짜를 먼저 찍어 본다라고 했을 때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보시면 13일 전 어디죠? 13일 전이면 자, 3일 전 여기죠, 여기. 이 구간.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요 구간대. 그죠? 주가 몇 프로 올랐어요? 이 구간부터 쭉 당겨 보면 고점까지 하면 94% 올랐습니다. 그죠? 자, 제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예요. 왜 어떻게 로보스타 갈 줄 알았냐? 왜요?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바로 LG전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로봇주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로봇주, 특 세력주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대기업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시총이 낮은 애들 중에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영상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내진 못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뚫어내고는 있으나 완벽하게 돌리진 못했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 모든 이평선들 위쪽에 위치가 돼서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로보스타 종목도 제가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위치를 보더라도 매물대 구간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두 번이나 거쳤죠. 매물대 맞고 밀렸는데 다시 한번 매물대 터치를 해주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저점 높이고 있다. 충분히 모았나? 충분히 의미가 있다. 현재 구간. 얘도 모여야겠어요. 분할로 모아가면 괜찮은 승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로봇주가 전체로 갔을 때 대기업이 최대주주인 로봇주들은요, 결과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나 먼저 공개를 해드리면 LG전자입니다. LG전자. 선생님 LG전자 안 좋다 했잖아요. 선생님 LG전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날 선생님들 삼성전자가 가는데 LG전자가 못 가는 줄 아세요?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LG전자가 뭐예요? 성장성 없잖아요. 이랬어요. 근데 이 다음날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 맞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성이 없었어. 근데 뭐가 됐어요? 옵티머스의 서플라이 체인을 공급한다. 즉 옵티머스의 부품을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강한 거래량, 즉 LG전자가 얼마만이죠? 이 정도의 거래량이 360만 정도의 거래량이 얼마만큼 나왔냐면 자, 언제요? 2024년도 5월 30일이에요. 그죠? 1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요? LG전자가 앞으로 10만 원 초반까지는 금방 갈 수 있는 흐름이 한번 발생을 했다. 즉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눌림목 구간도 나와줬거든요. 너무 좋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열어둬야겠지만 분할로 매수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승률이 나올 수 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가 어떻게 돼요? 내려갔죠. 왜? 사실 솔직하게 이 전자기기 관련된 부분들 LG 잘하죠. 가전이나. 근데 사실상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중국에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찾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이 성장성, 즉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연간으로 보게 되면. 그쵸?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항상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LG전자의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매출은 올라가지만 영업이익 그대로잖아. 근데 LG전자에 뭘 부여할 수 있냐면 성장성, 즉 뭐요?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퍼가 50배, 100배, 200배인 회사들, 그죠? 뭐 가령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 대비 퍼가 너무 높아요. 근데 얘가 가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앞으로 성장해서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거야 라는 성장성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가총액이 반영이 되고 가격이 인정받는 거거든요. 자, 근데 LG전자가 가지 못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건 뭐예요? LG전자가 많은 로봇주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로보티즈, 그죠?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 오픈 AI에 피지컬 AI를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로봇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야, 그럼 이거 LG전자가 정말 대박주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마침 딱 주가가 어떻게? 여기서 올라가준 이게 눌렸단 말이야. 눌렸어요. 그 매매 동향 보면 자, 봅시다. 매매 동향 보면 어때요? 지금 개인들 털리고 있죠. 지쳐있는 개인들 물량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외국인들은 항상 우리보다 빠릅니다. 제가 매매 동향이 100%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일관성, 정체적인 흐름상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섹터 전체를 매수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시고요. 남들이 들어올 때 수익을 챙기시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댓글 한 번만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텔레그램 방에도 7,600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안 받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건 현 구간에서 이런 영상들 잘 보고 있거나 도움이 많이 되시면 댓글로 한번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신경 쓰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LG전자 자, 그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매수하고 어디까지 봐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자세한 건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들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떻게 해요? 돌려줄 마지막 파동으로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거래량을 키워서 매물을 흡수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위쪽에 매물대 전까지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많이 올랐으니 얘네들이 더 가면서 LG전자가 가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수급들이 나올 때 LG전자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미리미리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연습 꼭 하시고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다. 그럼 어디까지 모아야 되냐?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을 거. 코스피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LG전자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한 7만 원 초반, 그러니까 밑으로 마이너스 10% 구간 잡고 분할로 땡기면 저는 수익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체크를 꼭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종목이지만 SPG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물론 밑에서부터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부품주예요. 부품주. 자, 우리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일단 보면 안정적이죠. 그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 모터 제조업체 성산을 흡수합병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R&D 투자로 세계적 모터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모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로봇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큰 로봇이라는 섹터가 움직였을 때 그 안쪽에 있는 부품주들이 분명히 같이 움직여요. 근데 부품주들은 항상 가볍거든요. 부품주들은 가벼워요. 근데 이 가벼운 놈들 중에서도 저는 솔직하게 조금 안정적이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이젠 R&M 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좋아 보인다. 급등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시가총액이에요. 1조 4천억이나 되는데요. 높은데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유통주식이죠. 유통주식. 사실상 시가총액 1.4조라고 하더라도 유통되는 것 자체가 3천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얼마요? 이전에는 거의 한 2,200억, 2,100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최대한 시총이 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 매수처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더라도 괜찮은 종목, 볼만한 종목,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승 있죠. 제가 정말 종목을 잘 봐요. 근데 이 상승 있잖아요. 59,000원까지 갔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여기서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10,000원, 8,000원대, 10,000원대 잡았으면 5배인데 얼마나 좋았을까 하죠. 근데 제가 놀랍게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이젠 R&M이라고 딱 쳐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쭉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 12월 26일에 제가 딱 언급을 드린 데가 있죠. 12월 26일. 자, 이 종목 볼게요. 12월 26일. 자, 12월 26일 어디죠? 12월 26일. 어디야? 26일이 어디야? 여기네. 그죠? 여기 올라가기 전에. 여기. 10,000원 초반대. 그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휴머노이드 관련주 봐라. 하이젠 R&M 저번에 관심 종목이었는데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다. 정고점 돌파 시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급등을 했어요. 매수해서 수익을 본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요거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죠. 왜? 시총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SPG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모터 관련주고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냐? 전체적으로 고가권 대비해서 내려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 흐름들이 어때요?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죠. 이거 뭐랑 비슷해요? 로보스타 상승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보스타를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도 그죠?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지는 못했으나 추세를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 돌리 준비 하고 있고 바로 슈팅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자, SPG 봅시다. 우리가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냈나요? SPG 같은 경우 현재 추세를 돌려냈어요? 못 돌려냈죠. 돌려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내면 슈팅 이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높다. 자, 저는 정말로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종목 강조를 드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시총이 조금 낮아요. 시총이 좀 낮은데 그만큼 상승 탄력이 20% 30%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히든 종목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제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방법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놨는데요. 010-9201-6329 이쪽으로요. 로봇 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입장 도와드릴 건데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로봇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아까 제가 이 히든 종목 정말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입니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엔비디아가 황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황제주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엔비디아 관련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 후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살짝 제가 수정을 좀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 화면이 이탈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잔파동에서 거래가 터져도 이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즉, 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단계 들어가 있다. 장기 이평선 돌리잖아요. 그죠? 상승 탄력 나오기 일부 직전 꼭 체크해 보셔라.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후회하실 거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차트들의 앞으로 이전에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얘 봐봐요. 이거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하락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을 잡아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주는 것이 보다 이상하다.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올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부터 6배가 올라갔다. 6배, 7배. 이거 보시고 또 이거 봐봐요. 얘도 똑같죠? 이 친구는 셀바스 AR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그죠?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제발 미리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제라고 남기시면 공유 드릴 거고,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로봇주가 5배, 6배, 7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로봇주 나중에 잡아가면 못 잡아요. 지금 꼭 잡아가시고, 위쪽에 010-9201-6329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